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올해 나올 신차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토레스. 와, 야, 오늘 제가 탈 차인데요. 마침 포레스트 그린, 많은 분들이 토레스의 요 포레스트 그린 요 컬러에 특히 관심들이 많은데, 일단 컬러 먼저 이야기하면 요거 아주 진한 그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연한 그린인데 요거 색깔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약간 녹색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이 없을 만큼 요 그린 컬러 굉장히 예뻐 가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컬러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자, 일단 다짜고짜 컬러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토레스는 이미 뭐 사진도 공개가 되고 영상도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뭐 디자인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이미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실물을 처음 보긴 합니다만 왠지 낯설지 않은, 자, 토레스는 일단 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쌍용차가 회생의 발판을 새롭게 맞이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쌍용에서 정말 제대로 탈만한 차가 나왔다는 점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터프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강조해 놓은 디자인으로 나와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오늘 시승이 이제 워낙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어 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다 살펴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가 요게 오늘 정확하게 사이즈 재원이 발표가 됐거든요. 길이가 4700mm, 그리고 휠베이스가 2680mm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란도랑 비교를 해보면 휠베이스가 5mm가 늘어나고요. 길이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과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는 좀 짧지만 길이가 굉장히 많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휠베이스가 짧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될 수는 있지만 차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차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차들이 모여 있으니까 컬러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요게 이제 포레스트 그린이고요. 자, 요게 그랜드 화이트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가장 많이 된 컬러는 화이트죠. 많은 분들이 화이트를 선택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린이랑 뭐 전체적으로 컬러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포레스트 그린이고요. 요거는 지금 투톤은 아니죠. 요게 지금 아이언 메탈이죠. 아이언 메탈인데 요거는 지붕에 지금 투톤으로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죠. 아이언 메탈 얘도 컬러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게 체리레드. 체리레드는 굉장히 좀 진합니다. 아주 약간 뭐 어둡게 살짝 눌러가지고 이 컬러도 예쁘긴 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선호를 많이 타는 그런 컬러여 가지고요. 확실히 포레스트 그린이 제일 예쁘네. 이쪽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댄디 블루인데 좀 진한 색이죠. 햇빛을 받으면 조금 더 파란색이 살 텐데 요거는 조금 진한 파란색. 근데 너무 파란 느낌만 좀 강조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차는 왠지 저희가 파란색 워낙 좋아하는데도 요 파란색은 저도 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파란색이고요. 자, 그리고 플래티넘 그레이가 사실 좀 궁금한데 지금 현재 플래티넘 그레이는 안 보이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쌍용에서 헤리티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디자인적으로는 헤리티지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단지 쌍용의 그 터프한 이미지, 그 터프한 이미지만 잘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헤리티지라고 하면 여기서 뭐 무쏘의 느낌도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코란도의 느낌도 사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헤리티지야 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터프한 이미지만 잘 살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 그릴이 아닌데 여기다가 이렇게 6개의 세로 슬롯을 박아놨는데 약간 그 칩에 7 슬롯 느낌이 살짝 나죠. 근데 요거는 7 아니고 6개 슬롯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디자인 설명을 들으면서 새롭게 안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주간 주행등이 사실 상당히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래서 주간 주행등 되게 슬림하면서도 예쁘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간 주행등이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거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이죠? 네, 요거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게 지금 토레스잖아요. 뭐 이미 공개가 됐지만 이 토레스가 남미 파타고니아, 저기 남미 완전 칠레 아래쪽에 그 막 설산들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토레스 델 파이네,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름을 토레스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토레스 델 파이네가 무슨 뜻이냐, 그거 쌍용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토레스 델 파이네가 파이네의 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레스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 이제 타워에 해당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타워의 스페인어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레스 델 파이네의 그 어마어마하게 터프한 그 대자연,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터프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 살아있더라. 거기서 북두칠성을 보면 북두칠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자, 아랫부분에 그릴이 뚫려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이제 견인고리가 들어가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게 커버 말고 그냥 아예 견인고리를 그대로 노출시켜도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앞에 이 알루미늄 플라스틱 되어 있는 알루미늄 느낌의 커버, 요거는 사실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에 그냥 스키드 플레이트가 파고 들어갔으면 훨씬 더 예뻤을 텐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 토레스는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굳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살펴보자면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스키드 플레이트였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쪽에 시원하게, 여기는 굉장히 슬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볼드하고 넓은 면을 적용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좀 대조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러기지 박스를 마련을 해 놨죠. 요 키를 열어서 뚜껑을 열게 되면 뚜껑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캠핑 같은 거 할 때 뭔가 올려 놓을 수도 있고 안에다가 짐을 넣을 수도 있게끔, 요거는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에서 지금 C필러가 이렇게 컬러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거, 요 부분도 그 뭐 이미 다른 브랜드의 어떤 모델들이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쌍용에서 좀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사실 옆모습에서 시선을 제일 먼저 끄는 부분은 이쪽 C필러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여기 루프예요. 지붕이 여기가 지금 수평이거든요. 요게 수평인데 지붕이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근데 요거 엄청 예뻐요. 멀리서 봤을 때도 식상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기도 하고, 루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2열의 머리 위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겠죠. 자,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이렇게 가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죠. 근데 요거는 아예 지붕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라인인데, 요 라인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휠은 기본적으로 17인치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T7 같은 경우에 18인치인데 요거는 옵션으로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휠 디자인도 장난 아니죠. 20인치. 와, 이게 투싼급인데 20인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요거 넥센의 로디안 GTX 휠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4545R20.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사이드 스태퍼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는 지향을 하는 모델인 만큼 최저지상고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최저지상고가 여기 190mm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190mm면 차 급을 생각하면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투싼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190까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코란도도 사실 190이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최저지상고가 190이면 렉스턴은 210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렉스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가 도심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면서 나름 190mm면 최저지상고도 나름 충분히 확보를 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중에서 여기도 상당히 시선을 많이 끕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그 포드 브론코에서 우리가 브론코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딱 후크처럼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뭔가 선을 연결한다든가 뭐 장비를 장착하든가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왠지 조금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그럼 너무 닮아서 이렇게 뺐을까요?
사이드 미러도 지금 상당히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컨셉카 느낌도 나긴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과는 굉장히 잘 맞게끔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약간 디펜더 느낌이 나게끔 볼드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쌍용에서 디펜더 이야기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모델도 그렇고 다음에 후속 나오는 모델들도 좀 볼드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뒷모습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면이나 이렇게 두툼한 느낌들이 굉장히 느낌들이 좋죠. 근데 여기 이제 약간 타이어 커버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놨는데 예쁘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 뭔가 이렇게 열려 가지고 안에 조그맣게 뭐라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어 램프도 여기 입체를 잘 살려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드라이트의 주간 주행등이 북두칠성을 형상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줄이 한 줄, 두 줄,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그 태극기의 건곤감리, 요거는 곤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곤이 될 것 같은데 요거 태극기 건곤감리에서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접근각 이탈각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안에 까서 이거를 얇게 해서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붙여줘야 그래야 오프로드에 더 좋은데 요건 디자인적으로는 볼드한 느낌은 좋긴 합니다만 기능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손잡이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왠지 이걸 열어서 옆으로 이렇게 열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디자인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요걸 누르면 위로 열립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트렁크가 우와, 트렁크가 이 정도면 엄청 넓죠. 소렌토인 줄 알겠어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소렌토처럼 지금 트렁크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지금 830 몇 리터라고 그랬는데 그게 여기 밑에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이 길이 트렁크의 길이 면으로 봤을 때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더 깁니다. 확실히 긴 게 차이가 나는 게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길이가 투싼 스포티지보다 훨씬 더 길죠. 근데 휠 베이스는 더 짧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열 공간에서 그렇게 여유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2열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여기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이득을 봤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길이가 굉장히 깊죠. 좌우에도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여기 스트랩도 이런 것도 마련해 놔 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까지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접어보면 어쨌거나 여기서도 팔이 길면 접을 수는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누워 볼게요. 여기는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에 접혀 있었는데 이걸 펼치면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구나. 이것도 괜찮아.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뭐 떨어진다든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쪽도 많이 불룩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교적 평탄화는 잘 돼 있긴 한데 지금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가 이 백이 지금 여기 이 뒤에 뒷판이요.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안쪽에 골격이 있어요. 골격이 있고 지금 천이 이렇게 위에 천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우면 100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골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또 처음이네.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누워보죠. 지금 이게 지금 운전석 제가 운전해온 그 길인데 머리가 살짝 닿네요. 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투싼도 누워보면 제 길이가 딱 맞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건가? 근데 일단 제가 누웠을 때 머리가 딱 들어갈 만큼의 요 정도의 길이 공간은 나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 투싼에 누웠을 때 제 머리가 딱 맞았거든요. 그랬는데 얘도 딱 맞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와, 여기는 진짜 와,
머리 위 공간은 진짜 여유가 있구나. 이게 지붕을 이렇게 꺾어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았는데 허리를 세워서 머리가 지금 살짝 닿는 느낌이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괜찮다. 투싼 스포티지는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머리 위 공간은 굉장히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간은 확실히 좋네요. 평평하기도 하고. 이거 막상 누우면 뭐 그 등이 그래 베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매트 깔아버리면 뭐 등이 베기는 부분은 아닌데 손으로 만질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이쪽에는 여기에 등도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했던 2열. 2열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휠 베이스가 투싼보다는 조금 좁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2열 공간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주먹 2개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운전해온 그 위치 그대로 지금 맞춰 놓은 거여서 이 정도면 2열 공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 위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이게 머리 위에 주먹 2개가, 여기 앉았을 때도 주먹 2개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와, 잘했다 이거 지붕 이렇게 치고 올라간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인데요. 제가 봤을 땐. 이야, 진짜 잘 해놨다. 자, 그리고 2열의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데 이쪽에 손잡이는 따로 없고요. 이거 가지고 되죠. 요게 지금 서 있는 상태고 조금 더 내려가죠. 요게 최대한 내려간 건데, 최대한 내려간 건데 뭐 이 정도면 그냥 편안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선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에 공조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 USB 2개, 일반 USB 2개, 2열에 열선 시트, 시트백 포켓 이런 부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고 특히나 머리 위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차가 크다는 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투싼 스포티지 대비 확실히 차가 크기 때문에 공간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것, 그 점은 뭐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인테리어는 이미 인테리어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인테리어도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기본적으로 슬림 앤 와이드가 컨셉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인이 이쪽 굉장히 슬림하죠.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 위도 굉장히 이렇게 평평하게 지금 말끔한 느낌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문을 딱 열었을 때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슬림 앤 와이드를 생각하면 뭐 라인 자체는 굉장히 슬림하고 예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12.3인치 모니터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시선을 많이 끌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모니터가 있고 계기판도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3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좀 아우디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꺾여 있는 데다가 여기는 지금 카본 마감도 돼 있고 알루미늄 느낌도 마감돼 있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 공기 배출구가 마련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인은 굉장히 터프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끝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도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커 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게 SUV인 걸 감안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쌍용차들이 옛날부터 SUV는 스티어링 휠이 커야 된다고 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즘 추세랑 아니면 이 차의 디자인 흐름이랑 견주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너무 큰 게 아닌가. 지금 각은 약간 육각형 느낌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터프한 느낌이 괜찮긴 합니다만 좀 사이즈가 좀 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이 굉장히 슬림해요. 와, 요렇게까지 슬림하게 넣을 일인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대시보드 상단을 완전 일자로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기판이 너무 좀 작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예뻐요. 그리고 정보들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괜찮네요. 느낌은 괜찮은데 이 디자인에 그냥 점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전통 방식의 약간 그 코란도에서 쓴 그 기어 레버의 약간 커버를 조금 가죽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해놔 가지고
터프한 SUV랑은 뭐 비교적 잘 어울리는 요즘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다양한 수납 공간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컵홀더가 있고 컵홀더 쪽에도 뭐 뒤쪽에도 좀 여유 공간이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열쇠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옆에도 또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쪽에도 지금 그 수납 공간이 하나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앉으신 분이 뭐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포켓도 비교적 여유 있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굉장히 깊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뒤쪽에는 공기청정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낮으면서 이 모니터도 조금 낮거든요. 이게 한 요만큼까지도 올라와도 아무래도 이제 시선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한 이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패널도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사용하기에 편리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뭐 디자이너의 영역이기 때문에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지금 다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써보면 과연 얼마나 편리할지. 근데 기본적으로 에어컨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를 스텝을 뎁스를 들어가서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모니터에도 기본적인 메뉴가 지금 바깥에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쓰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그냥 무난해요. 몸에 딱 붙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사이즈인데, 느낌적으로는 시트 방석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 방석이 조금 더 길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차에 지금 그 급이 투싼과 스포티지 급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가 사실 적당한데, 차가 길이가 멀리서 봤을 때 이거 투싼 느낌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투싼보다도 실제로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하는 것도 약간 윗급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트를 제일 낮게, 지금 제일 내린 상태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대시보드가 진짜 낮아요. 와, 이렇게 낮은 차는 좀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는 높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낮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방 시야가 그럼 확실하게 좋으냐? 본네트가 약간 불룩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네트가 이만큼 두껍게 보일 정도로 대시보드를 이렇게 낮게 디자인해 놓은 거는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좀 특이하죠.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뭐 예쁘긴 합니다. 이건 특이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특이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개방감이, 첫 느낌에서는 개방감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막상 본네트가 튀어 올라와 있어서 개방감이 또 그렇게 좋은 것도 또 아니고. 자, 지금 파워트레인은 코란도와 같은 1.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신제 자동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최고 출력이 170마력에 최대 토크가 28.6kgm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500cc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엔진 출력이 낮은 거, 약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전혀 약하지 않아요. 이게 170마력이면 예전에 2.0 자연흡기보다 출력이 훨씬 더 센 거거든요. 근데 토크는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이 정도 크기 SUV에 1500cc 터보 엔진이면 사실 그 다운사이징 엔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은,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투싼에는 1.6 터보 엔진 있죠. 그 차는 최고 출력이 180마력인데 사실 토크는 얘가 더 높아요. 그 차는 토크가 27이거든요. 근데 얘는 출력은 10마력 낮긴 하지만 토크가 그 차보다 더 높아가지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힘에서는 뭐 거의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처음 딱 출발하면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 게 맞느냐 하면, 기존의 코란도 플랫폼 있죠. 그 코란도 플랫폼에 휠베이스를 5mm 더 늘리고, 그리고 약간 바퀴 간격도 조금 더 벌리고, 그런 데다가 길이가 더 긴 그런 차체를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티볼리 에어 같은 차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티볼리어가 휠베이스는 안 늘어나고 뒤쪽 그 차체 길이만 더 늘어나가지고 화물 공간 넓게 만든 모델인데,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는 티볼리어랑 완전히 부합하진 않아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차체 길이가 많이 길어졌지만 그거를 휠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얹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뒷부분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요즘 추세로 비교해 보면, 요즘 추세가 차체 길이 대비 휠베이스를 좀 넓게 가져가는 게 요즘 추세다 보니까 요즘 추세 대비 휠베이스가 조금 좁은 건 사실이에요.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죠. 길이는 이 차가 훨씬 더 긴데 휠베이스는 더 짧으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에 조금 안 맞긴 합니다만, 쌍용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뭐 크게 여유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그러면 코란도의 그 플랫폼을 최대한 그대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큰 차체에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춘 모델을 만들었다. 뭐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초반에 가속이 조금 더딘 것에 비하면 중고속까지도 꾸준하게 속도는 잘 올라갑니다. 경쾌한 맛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꾸준하게 속도를 밀어주는 느낌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덩치가 좀 크고 또 엔진이 1500cc 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꾸준하게 속도를 잘 밀어주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힘에 있어서는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싼이나 스포티지 1.6 터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차보다는 확실히 좀 경쾌한 맛에서는 조금 덜하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들긴 해요. 출력 10마력 아니면 배기량 100cc 이런 게 그 정도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경쾌함에 있어서는 조금 덜한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차가 좀 더 크고 이게 느낌 자체가 터프한 느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후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차에 평상시에 주행하시는 습관을 조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중후하게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가속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엔진이 1.5 터보인 걸 감안했을 때 이 가속할 때 엔진 사운드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막 엄청 거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속할 때 사운드도 상당히 매끈한 편이네요. 통풍 시트는 지금 트림이 두 가지인데, T5 트림에서는 적용이 안 돼 있고 T7 트림부터는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트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 버튼 누르면 바로 안 되고, 이 버튼 한번 눌러서 들어가면 통풍이냐 아니면 히팅이냐를 선택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어차피 이게 다 깔아 놓은 김에 여기서 바로 히팅이랑 송풍이랑 바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부분이 사실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차가 많이 커가지고요, 투싼 스포티지보다 좀 더 윗급인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도.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윗급 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었으면 진짜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통풍 시트도 엄청 시원해지는 타입입니다. 에어컨도 장난 아니게 시원하던데 통풍 시트도 엄청 시원해지는 타입이네요. 그리고 수동 모드는 그래도 회전수 보정을 조금은 해주네요. 한 박자 살짝 더디긴 합니다만 나름 수동 모드가 있어가지고 뭐 재밌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M에서 D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군요. 아무래도 뭐 차 성격 자체가 이게 뭐 막 터프하게 타는 그런 차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시프트 패들의 형상은 이거는 완전 잘못됐네요. 제가 아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표준 그대로를 지금 그냥 쓰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적 거를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나 모르겠네. 시프트 패들 형상 이거. 뭐냐면 지금 여기 톡 튀어나와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손이 닿는 부분은 딱 요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폭이 손가락 2개, 3개 정도밖에 커버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한 2차 성격에는 뭐 이 정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달아났잖아. 그러니까 달아났으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시프트 패드리면 이쪽에 손이 닿는 부분이 날개가 좀 길어야 되거든요. 길어야 손가락도 그냥 하나만 걸치더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날개가 좀 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날개가 완전히 그냥 짧죠. 딱 요만큼밖에 안 되게끔 돼 있어서 요거는 디자인을 아주 잘 못한 케이스죠.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바꿔야 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쌍용이 아무래도 좀 형편이 어렵고 기대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야, 양심이 좀 있어라. 쌍용한테 지금 그런 걸 바라냐 이렇게 이야기 했었던 시절이었었는데 이제는 토레스는 사실 진짜 잘 나왔잖아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앞으로는. 그래서 뭐 조금씩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이제 토레스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쌍용에다가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간 단속 구간에서도 평균 속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음성 인식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번째 장소로 갈까요? 지금 바로 나오죠. 취소. 지금 음성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같은 게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전쟁터 틀어줘. 바이브에서 악동 뮤지션 전쟁터를 재생할게요. 오, 이것도 된다고? 야.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그렇구나.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해주세요. 와, 이거 음성으로 음악 찾아주는 것도 지금 다 되네요. 바이브 앱에서 바이브를 이제 등록하시면 그러면 전곡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해놨구나. 야, 쌍용이 언제 이런 것까지 다 했지? 잘 해놨는데요. 오디오는 지금 무슨 프리미엄 오디오가 따로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기본형 오디오다 보니까 그냥 뭐 무난하게 듣기에는 괜찮습니다. 에드 시런의 배드 헤비츠 틀어줘. 네, 그냥 무난한 수준, 네, 음악 감상용 정도는 아니고 무난한 수준의 뭐 오디오는 적용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음악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그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하시면 그냥 뭐 듣고 싶은 거 뭐 그걸 딱 지정해서 들어도 되지만 뭐 또 차트 이런 부분들도 들을 수 있어요. 차트를 한번 찾아볼까? 1990년대 인기 팝송 틀어줘. 바이브에서 1990년대 팝을 재생할게요. 오.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해주세요. 오, 이야, 좋다. 오, 야, 이제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야, 잭슨 형. 와, 주옥 같은 명곡들만 찾아서 들려주는군요. 야, 진짜 끝도 없네. 이거 괜찮다. 이거 꼭 그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하셔서 들으세요. 저도 요즘 쓰는데 핸드폰에서, 물론 이제 핸드폰에서 해도 괜찮긴 하지만. 에어컨 잘 나옵니다. 에어컨 잘 나와요. 이야. 지금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이 굉장히 잘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해놨다. 자, 지금 이 차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로 유지만 따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장점이죠. 특히나 이제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만 차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델들이 꽤 많은 거에 비하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저속에서 운행할 때도 아니면 뭐 시내 구간이나 이런 곳에서도 차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 부분은 약간은
약간은 안정감이 있는, 살짝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승차감이 좋은 편 정도.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나 정말 매끈한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 딱히 개성이 없는. 뒷좌석 승차감도 그냥 뭐 딱히 나쁘다고 할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할 것도 아닌 그냥 무난한 수준. 그런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륜구동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근데 뭐 어차피 투싼 스포티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SUV들을 도심에서만 쓰시는 분들은 사륜구동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긴 하죠. 근데 또 차가 워낙 터프하게 생긴 거,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이게 또 쌍용의 그 오프로드의 헤리티지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게 분명히 뭐 여러모로 좋긴 할 텐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연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앞바퀴 굴리만 하더라도 뭐 나름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공간 자체가 워낙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토레스를 선택하시는 거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쌍용이 내놓은,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차로 등장한 쌍용의 토레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전 계약을 하실 정도로 인기 자체가 이미 폭발이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쌍용 토레스를 실제로 만나보고 또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느낌은 차가 상당히 잘 나왔다. 디자인도 정말 잘 나왔고 공간도 정말 잘 나왔고 파워트레인은 무난한 수준, 주행 감각도 무난한 수준. 그렇게 봤을 때 또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가격대에서 조금 더 윗급의 차를 구입하시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토레스가 큰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디자인 자체가 지금 워낙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좀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디자인 요 부분 조금만 이렇게 다듬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면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또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반영이 되는 거여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사전 계약을 하셨듯이 많은 분들에게 디자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의 장점은 공간. 차가 길이가 많이 커져가지고 투싼이나 스포티지 대비 2열 공간도 여유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가 있고, 특히나 그 트렁크와 2열에서 머리 위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점, 그 점은 정말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 감각은 뭐 무난해 가지고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또 크게 아쉬운 점도 없고 무난한 수준의 주행 감각. 연비도 이게 아무래도 1500cc다 보니까 연비에서도 그냥 무난한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차가 쌍용이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면 정말 잘 나온 거죠. 쌍용임을 감안했을 때는 역대급으로 잘 나온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 특히나 이제 투싼 스포티지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 어떤 디자인에서 선을 사용하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세련된 맛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쌍용인 걸 감안하면 어쩔 수 없죠. 현대기아차가 요즘 워낙 세련되게 잘 다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기아와 직접 비교를 해서 경쟁할 만큼 굉장히 잘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좀 운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스티어링 휠. 이건 진짜 좀 사이즈를 한 20%만 줄였으면 정말 괜찮지 않았을까. 디자인은 뭐 그런대로 나쁘진 않은데 너무 커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네요. 여러 가지 그 사소한 단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야,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토레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하지 않으시고 토레스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뭐 비례가 조금 어색하다든가 아니면 나는 막 디테일하게 정말 꼼꼼하게 만듦새 요런 거 정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다. 나는 요런 것, 요거 왜 이렇게 놨을까? 요런 거 신경 쓴다. 요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가 조금은 더 그런 면들까지 세심하게 잘 다듬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지만, 뭐 디자인, 공간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차는 막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전 계약 넣으신 분들은 차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전 계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게 자꾸 차를 타면 이게 투싼급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소렌토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가 굉장히 크고 넉넉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좀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잘 나왔네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